네, 이어서 방송망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방송망은 그 1세대 격인 이 아날로그 진폭 변조 방식인 이 AM, Amplitude Modulation Radio부터 시작을 했고요.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날로그 진폭 변조는 이렇게 되면 최대 한 개의 레벨이 있는데 이 윗부분은 이제 잘리게 되죠. 그러면 그만큼 이 밑에 부분은 살리게 되지만 원신호지만 이 윗부분이 이렇게 잘리게 됨으로써 그런 음질이 많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이제 주파수를 이렇게 변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. 그러면 음질이 더 깨끗한 이 FM 라디오 방송으로 진화가 됐었고요. 지금도 AM 방송도 있지만 FM 방송, FM 라디오가 더 깨끗하잖아요. 그럼 그만큼 이 주파수라는 그런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그 모듈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변조 복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FM 방식 라디오가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더 확산이 되게 된 거고요. 이후에 이제 텔레비전 방식이 아날로그 TV,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식인데 이거는 1980년대 초에 이런 칼라 TV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. 이 칼라 TV는 레드, 블루, 그린 뭐 이런 것들을 RGB라고 하죠. RGB 이걸 3색을 조화를 해서 0에서 255 그러니까 256개의 화소를 섞어서 각각 섞어 가지고 이런 뭐 하얀색부터 검은색까지 그렇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 칼라 TV 방식이 태동을 했죠. 이후에 그 케이블 텔레비전 방식인 이런 CATV나 그리고 그 지상파나 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 방식인 DMB 방식이 태동이 됐죠. 지상파 DMB 방식, 그 다음에 지상파 DMB 방식, 위성 DMB 방식 이런 것들이 있었죠. 근데 위성 DMB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료 컨셉이었거든요. 근데 뭐 유료라는 그런 걸 극복하지 못하고 운영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신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도 드롭을 하게 됐죠. 그래서 지금 지상파 DMB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후에 그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그 IP 텔레비전 2008년도에 그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인 IPTV가 상용화가 돼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. 거의 뭐 폭발적인 속도로 지금 가입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가 바로 이 IPTV인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이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제 그 디지털 방식으로 2012년 12월 31일부로 이제 아날로그 방송이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디지털 통신 방식이 이제 상용이 됐죠. 그 이후에 이 디지털 통신 방식이 이제 그 화소에 따라서 그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걸 기준으로 해서 좀 저화소인 그 스탠다드형 텔레비전 방식인 표준형 텔레비전 방식인 SDTV부터 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이 고화질 하이 데피니션 텔레비전인 HD급 텔레비전, 그러니까 HD급 텔레비전부터 또 2차원이 아니라 이런 3차원이죠. 뭐 양화시차나 뭐 이런 것들을 둬서 거리감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물을 볼 때 2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3D TV 이런 걸 거쳐서 더 초고화질이나 초고선명 디지털 텔레비전 방식인 현재 UHD TV까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죠. UHD TV는 현재 4K 방식을 기준으로 지금 상용화가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은 더 더 울트라급인 이제 8K 방식이나 또 더 표준화가 되면 더 상향된 그런 초고화질, 초고선명 텔레비전 방식으로의 진화는 예상이 되고 있죠. 지금까지 살펴본 유선망 그리고
무선망 그리고 방송망에 대해서 그런 진화 방향이나 그러니까 과거, 현재, 미래 뭐 이런 그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. 그런 그 유무선망 그리고 방송망의 그런 특징, 그러니까 차세대로 갈수록 더 개선될수록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. 만약에 시험을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항목은 반드시 외워서 답안은 어느 구성에 꼭 세부 카테고리 특징으로 넣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. 차세대 정보통신망의 특징을 보면 기존의 동선, 동축 케이블, STP, UTP 이런 케이블에서 이제 옵티컬 케이블인 파이버, 이 광 케이블로의 전환은 대세이죠. 기존에 있던 그런 구리선이나 뭐 동축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걷어내는 추세잖아요. 그리고 광 케이블로. 광 케이블은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선에 비해서는 이렇게 안정된 그 외부 환경을 덜 받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으로 A라는 송신지에서 B라는 수신지까지 데이터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빠르게 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차세대 정보통신망의 특징은 이 올 옵틱으로 전광통신으로 진화 발전될 것이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이 지금 현재는 IP 버전 4잖아요. IP 버전 4인데 이 IP 버전의 주소 개수는 2의 32승계죠. 그러니까 한 43억 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약 43억 개 정도 43억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주소가 부족하죠. 주소가 왜냐?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고만 하더라도 뭐 사물이나 뭐 이런 사물통신이나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거 빼고요. 그런 사람만 한 70억인데 43억 개인 주소를 가지고 활용을 하려면 상당히 제한적이죠. 그렇기 때문에 2에 128승이면 43억이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 모래알 개수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그러니까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주소 개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은 올 IP 버전 6로의 전환은 또 대세이죠. 그리고 이 기존의 차선이 상당히 소로 중심으로 그러니까 kbps 시절, 메가bps 시절, 그 다음에 기가bps 지금 현재 지금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차선이 넓어지는 광대역이죠. 그러니까 네로우 밴드가 아니라 브로드 밴드로 이 협대역에서 광대역으로의 전환은 이건 또한 필수이고요. 그리고 아까 그 정보통신의 그런 4차원인 그 품질 요소 이런 부분들은 끊김이 없어야겠죠. 이게 뭘 하다가 뭘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정말 진짜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데 만약에 송금을 한다. 그리고 뭐 결제를 한다. 뭐 이런 순간에 뚝 끊겨버리면 그러면은 상당히 대량 난감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품질 또 뭔가를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려고 눌렀는데 함흥차사가 된다. 뭐 이렇게 뭐 뚝뚝 끊긴다.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밖으로 막 빠져나온다.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많이 씩씩거릴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은 고객들은 외면하고 그 서비스는 패망하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이 서비스 품질인데요. 이것들은 퀄리티 오브 서비스나 뭐 이런 고객 품질 이와 같은 용어를 써서 QoS나 QoE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. 또한 앞으로의 정보통신은 이 픽스트가 아닙니다. 이거는 그 사물 인터넷이나 IoT라고 하는 지금 신조어, 지금 일상어처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IoT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는 이 모든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,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용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사용자가 가만히만 있지 않잖아요. 기존에는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걸 사용하지만 이 이동을 하면서 사용자에 최적화된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모빌리티,
이동성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정이나 유선 기반에서는 유선 기반에서 이제 이동형 모바일 형태로의 진화는 또 필수이죠. 그래서 향후 진화 방향은 이런 뭐 모바일, 그 다음에 IP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. 또한 기존의 사일로, 기존 구조에서는 이런 단위 요소의 그런 서비스들이나 그런 망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운용을 했었는데, 지금은 이 커넥티드 됐죠. 모든 게 지금 연결형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모든 all to one 하나의 네트워크 위에서 모든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, 이런 기존의 폐쇄형 구조에서 개방형 구조로 가는 거는 생태학적으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변화이고요. 또한 기존에는 그냥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하면 또 정상적인 활동만 하면 좋은데, 이게 또 불법적인 또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의 트래픽들이 이게 뭐 흘러다닐 수가 있겠죠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을 하려면 시큐리티, 보안은 또 필수이죠. 그래서 완벽한 보안성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또한 그 아까 1차원을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1차원이 속도가 빠르면 그 빠른 거 안에다가 그럼 이제 광대역이 가능한 거잖아요. 광대역, 이 브로드밴드 이런 걸 통해서 이 스피드를 엄청나게 올릴 수도 있고요. 또는 광대역이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많은 물동량을 실을 수가 있죠. 그죠? 그래서 스피드나 이 캐퍼시티라고 하는 용량,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. 이 속도하고 이 용량은 이거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. 이 샤논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저도 이렇게 밥을 먹고 사는 건데요.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통신 용량 공식 C는 대역폭의 로그 2의 1 플러스 신호 대 잡음비고 다니는 bps,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증명한 사람이 샤논입니다. 그래서 통신이론 시간에 가장 앞단에서 그 얘기를 듣는 게 샤논의 통신 용량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거는 이 통신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역폭을 증가시키거나, 그러니까 광대역을 하라는 얘기죠. 아니면 신호를 키우거나 잡음을 줄여라, 이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광대역인 이런 것들하고, 광대역은 곧 어떻게 보면은 차선을 늘림으로써 속도를 더 빨리 할 수가 있었죠. 2배 빠른 LTE, 3배 빠른 LTE, 4배 빠른 LTE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수용 용량과 속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. 대역이나 이런 것들은. 그래서 그렇게 그 고속의 데이터나 대용량의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을 하는 게 차세대 유무선 방송인 정보통신망의 특징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비용 절감, 앞으로는 이 통신이 이렇게 하나가 되다 보면은,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양의 그런 트래픽들을 수용을 하려면 이런 장비 가격이 뭐 그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만큼 떨어져야 되는데, 그러려면 이제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 기술,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. SDN 방식이나 뭐 NFV 같은 네트워크, 그 가상화 기술 등등등이 아주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또한 사물 인터넷 시대에 모든 센서, 그리고 통신 모듈, 그리고 칩, 그리고 통신 뭐 단말기기,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여야 되죠.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 저전력, 장비의 저전력, 단말의 저전력, 그러니까 초절전, 이런 에너지 절감형 그런 디바이스나 네트워크나 플랫폼이나 뭐 그런 등등등의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를 절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. 또한
엄청나게 다양한 단말기들, 지금 2009년도에 아이폰이 국내에 도입됨과 동시에 스마트폰 세상이 됐죠. 그만큼 엄청나게 뭐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부터 뭐 지금 최근에 나오는 폰들 같은 경우에는 뭐 5인치 이상 되잖아요. 뭐 엄청나게 큰데 그리고 뭐 아이패드랄지 뭐 패드류 같은 경우에 갤럭시 10 뭐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크죠. 이제 뭐 그리고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, 이런 다양한 단말기에 대한 출현은 또 융복합적으로 많이 가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융합적으로 이렇게 쫙 융합적으로 가요.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, 금융권의 전산망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형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, 예전부터 안에서 중앙 서버가 있고, 그리고 은행에서 사물을 보시는 입출금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그만한 그냥 단말기를 가지고 뭐 큰 기능 없는 단말기를 가지고 했었던 게,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클라우드 시대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고,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융복합이 되는데, 또 그 안에서는 또 이렇게 단말기가 많이 출현함으로써 또 특화 기능들을 또 요구하는 또 기능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거죠. 그것들을 이제 뭐 B2C 영역보다는 아무래도 좀 뭐 B2B 영역이나 뭐 이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런 특화된 기능들이 또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런 다이버전스와 같은 또 나누는 단말기들도 그 안에서는 분명히 또 출현하게 될 거고, 또 다시 또 그런 기능들도 또 융합이 될 거고, 뭐 이런 형태로 융합 사회에서는 약간의 이렇게 다양한 단말기들, 그런 것들이 출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3차원인 이런 컨텐츠죠. 컨텐츠.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이로망 구조에서는 이 개별망으로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그 개별망에 맞게 다 최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정말 힘들었던 시대였었어요. 근데 지금은 유선, 무선, 방송망의 어떻게 보면 통합 융합을 통해서 하나의 컨텐츠만 가지고 변환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단말기들, 그 유선용 단말기, 뭐 스마트폰 같은 무선 단말기,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까지 그런 컨텐츠들이 다 제공될 수 있는 N스크린 시대에 살고 계시잖아요. 그만큼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네트워크. 이거는 네트워크는 뭐 유선 네트워크든 무선 네트워크든 뭐 방송 네트워크든 다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. 이 네트워크의 진화 방향은 크게 이 단순화, 네트워크가 상당히 단순화될 거다. 왜냐하면 그런 뭐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본격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,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단순화나,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가상화나 지능화,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좀 많이 진화 발전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런 가상화의 핵심 기술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나, 그러니까 SDN이나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인 이 NFV, 이와 같은 형태가 지금 상용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죠. 그리고 또 하나는, 기존 통신 방식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방식은 이 5개형 중심으로 많이 제공이 됐었는데,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 홈 네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한 갖가지 이런 네트워크 기술들, 이런 것들이 많이 출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기존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있죠.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건축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. 이런 건축에서도 이 인프라를 튼튼하게 세워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세우는데, 이 콘크리트만 시설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또 굵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, 이게 뭐 10mm냐 15mm냐 뭐 이런 건축 또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더 굵어질 수가 있겠죠. 뭐 이런 또 철근이 또 들어가야 되죠. 철근이 들어가고, 이런 게
하층부에 하나 깔고 상층부에 하나 깔고 하면은 뭐 담배근이냐 복배근이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콘크리트가 들어가고요. 그 위에 이제 또 콘크리트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목재로 이렇게 그 골조가 들어서죠. 뭐 각 방마다 뭐 거실마다 이렇게 들어서고 또 2층 집은 똑같이 올라가고 또 3층 집은 똑같이 올라가고 이제 지붕 이렇게 씌우죠.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서 이제 들어올 때 이제 홈 게이트웨이랄지 홈 게이트웨이가 있겠죠. 그럼 이 안에서 들어가는 유선망이나 뭐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분기가 또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이런 유선망이나 또는 이제 여기 액세스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런 무선 접속점, 이런 무선 공유기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이런 기지국이나 뭐 중계기나 이런 걸로 그 가정 안에 전파가 들어오면은 좋고 안 들어와도 굳이 뭐 집 안에서 음영지역으로 그냥 놓고 그냥 사용하셨던 게 이제 기존의 통신 방식이었다면 이제 집 안에서 어느 지역 어느 장소도 음영지역 없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스마트 홈 네트워크가 될 거고요. 이런 스마트 홈 네트워크로의 실현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거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또 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 냉장고 제어해야 되죠. 뭐 TV 제어해야 되죠. 뭐 리모컨도 스마트폰으로 해야 되죠. 뭐 보일러도 뭐 온도도 제어해야 되죠. 가스도 제어해야 되고 또 뭐 태양광 에너지도 제어해야 되죠. 이런 다양한 뭐 에너지, 뭐 엔터테인먼트, 뭐 가전, 백색 가전, 뭐 이런 등등등의 가전 제품들도 다 이런 유무선 뭐 방송망을 이용해서 다 제어를 하게 되려면 이런 5개형을 넘어서 지금 옥내형인 이런 옥내외형인 이 스마트 홈 네트워크로의 발전은 대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그 현재의 네트워크를 또 살펴봐야겠죠. 그 현재의 네트워크의 그 유선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이 구성도를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이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그죠? 빌딩 될 수도 있고 더 큰 시티, 스마트 시티가 될 수도 있고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등등등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 케이블로의 진화는 그 대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은 집선을 해서 들어가죠. 그래서 이걸 묶어서 최초에 접속되는 게 이제 유선 액세스망 네트워크라고 설명을 드렸고요. 이런 것들은 이런 장비들 이제 광에 대한 결합이나 분기를 할 수 있는 OADM이나 ROADM 이런 걸로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죠. 뭐 MSPP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의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이제 메트로망을 거쳐 가지고 이제 백본망으로. 근데 이 메트로망도 거의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액세스망에서 백본망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앞으로의 그런 추세이고요.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옵티컬하고요. 광 케이블이죠. 옵티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P 패킷이죠. 그래서 그 패킷 기반 그리고 광 케이블 기반의 전송 네트워크로 그렇게 융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